자, 어느덧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년이나 됐네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현실과 맞물리는 영화 컨테이전을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늘 영화 줄거리는 입니다. 네. 네, 자,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다들? 사실 근데 저는 그렇게 재밌진 않았어요. 실제로 국내 관객 수를 보면 30만도 안 돼요, 개봉 당시에. 아, 그쵸. 근데 이제 참패예요, 이거. 네, 흥행 때는 되게 폭망했던 영화인데 코로나라는 현실과 맞물리면서 평점도 되게 올라갔더라고요. 이게 의도치 않게 또 역주행을 하게 됐어요. 네, 역주행해가지고 10년 만에. 처음에 딱 나왔을 때 평점이 5.6점대였는데 지금 네이버랑 다음 들어가 보면은 평점이 어마어마해요. 평점이 네이버는 8.2, 다음은 7점으로 이렇게 폭삭 올라갔죠? 폭삭 올라갔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폭등했죠. 폭등했죠. 네. 뭐 개봉 당시에도 나름대로 인지도 있었던 감독이기 때문에 이슈는 됐지만 또 그리고 국내 우리나라 영화 관객들 특성상 재난 영화가 사실 크게 흥행하기는 쉽지 않아요. 아, 그치. 그쵸. 뭐 흥행했다는 영화라고 해봤자. 그리고 근데 그 감독이 집안이 잘해, 영화를. 스티븐 집안이. 스티븐 스필버그나 이걸 쓰나요? 스티븐 그렇죠. 스티븐과의 또 훈바씨도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잘하시죠. 잘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실. 뭐 영화상에서는 치사율이 25%라고 나왔지만 저희 코로나는 지금 한 1몇 %대 그 정도로 있고, 근데 또 사망자 수는 또 은근 비슷해요. 아, 맞아요. 은근 비슷하고 백신이 나오는 시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영화에서는 진짜 빨리 나왔어. 네, 여러모로 되게 비슷한 영화다, 현실국이랑. 그래서 거기에서는 정말 신기했어요. 약간 예언 비슷하게 만든 영화다. 그럴 수 있던 게 이제 그 사전조사라고 하죠. 그쵸? 그 자문도 되게 많이 구하고 그런 철저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시국하고 가장 비슷하게 맞물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든 계기가 사스 사태 때, 사스가 일어났을 때 그거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거를 토대로 이제 영화를 만들었는데 공통점이 되게 많아요. 그 코로나도 박쥐 가 연관이 돼 있고, 이 영화에서 나오는 바이러스도 박쥐랑 돼지의 변이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옮겨와서 전파가 되는데, 슈퍼 확진자들이 있죠. 그 유명한 그 대구에 그분도 계시고. 네. 슈퍼 확진자들이 한몫을 합니다. 그 영화에서 슈퍼 확진자, 그 첫 번째 확진자가 슈퍼 확진자죠. 그쵸, 사실 공항도 다니면서 그 어마어마하셨던 분이죠. 불륜녀. 맷 데이먼의 와이프분 기네스 펠트로 분이 역했던 불륜녀입니다. 그거 불륜을 저지르셨어요. 그래서 역시 성공한 커리어 우먼답지 활동 반경이 어마어마하셔서 시카고 들렸다가 전파하시고 집에 오셔서 또 전파하시고 대단하셨습니다. 그분이 있었고, 이제 영화에서 보면은 그 기자 블로거 주드로가 연기했던 크럼이드요. 그 사람도 참 현실과 참 비슷하게, 그쵸, 어디서나 그런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용해 먹으려는 아주 이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게 봤던 캐릭터예요. 이 주드로가 역했던 캐릭터가. 이 영화 앨런 크리미드 역 배역명. 네. 그럼 사실 이 영화에서 뭔가 캐릭터들이 다들 또 좀 영화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딱딱했어요. 틀에 박힌 역할들이 강했고 뭔가 입체적인 캐릭터가 없었는데 주드로가 맡았던 역할이야말로 제일 좀 현대 사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이지 않았나. 되게 활동적이고
활동적이고 가짜 뉴스를 이용한다든지. 그래서 영화에서 혹시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나 사실 저는 요새가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요새 이제 백신도 나오고 하니까 마지막에 보면은 그 딸이랑 딸 남자친구랑 작게 이제 파티를 하잖아요. 그렇죠. 둘이서 막 이제 춤을 추고 있고 노래를 틀어놓고 이제 아빠는 그걸 보고만 있는데 이제 그게 조금 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그 영화에 따르면은 백신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됐는데 해가 바뀌었잖아요. 2021년으로. 그럼 저희도 이제 어떻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마스크도 벗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는 그 장면이 제일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마지막 장면이. 마스크 써서 좋았던 점 없나요? 안 씻어도 돼서 그거 좋죠. 이거 많이 면도 안 해도 되고. 맞아요. 네, 맞아요. 면도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인상 깊게 보셨던 분. 자,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게 이제 그 개나리과 관련된 사태가 지금 코로나하고는 관계가 조금 없을 수 있지만 얼마 전에 강아지 구충제가 암 치료에 효능이 있다라는 한동안 소문이 돌았었고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복용도 하셨고 그 결과에 대해 얘기도 했었지만 결국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맞아요. 이게 좀 안타까웠는데 개인적으로 그 영화에서도 개나리 액을 통해서 이익 창출을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보석 신청을 했을 때 지지자들이 무한의 애정으로 그 보석금을 지불해 줘서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결국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많은 피해를 입혔지만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죠. 기레기. 그쵸. 참 흔히 속칭 말하는 기레기. 네. 자, 저는 그래요. 거의 마지막쯤에 이제 맷 데이먼 딸이 바이러스 백신은 나오면서 왜 시간을 되돌리는 약은 나오지 않냐. 그 떼쓰는 장면? 그 장면이 참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2020년이 모든 사람들한테 맞아요. 많이 날아간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계획했던 것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 장면을 보면서 좀 공감이 많이 됐고 또 인상 깊었던 장면이 오랑테스 박사가 역학조사를 하러 홍콩에 가잖아요. 홍콩에 갔는데 홍콩에서 협력해주는 현지인이 그 박사를 납치를 해요. 납치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본인 동네에 그렇죠. 그게 퍼졌는데 백신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서양에 있던 사람들이 백신을 안 줘서 그걸 안 줘서 어떻게 보면 고위공무원을 납치한 거잖아요. 그쵸. WHO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몸값으로 백신을 요구를 하는데 줬어요. 어떻게 해서 트레이드를 했는데 이제 공항에 가서 오랑텍스 박사가 다시 또 약을 또 맞아요. 맞는데 무슨 약이냐 물어봤는데 가짜다. 이게 백신이다. 이게 백신이다. 그거는 가짜다라는 맞아. 얘기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 시설이 되게 열악해서 확진 속도도 빠르고 확진자의 사망률도 되게 더 높을 수도 있는데 그런 약소국들 흔히 말하는 개발도상국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쵸. 그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 그럼 뭔데요? 노블리스. 있는 사람이 좀 뭐라 그러지? 있는 사람이 먼저 발벗고 도와줘야 된다. 이런 거를 좀 느끼면서 현실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쵸. 근데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쵸. 영화에서도 보면 중간에 그분이 누구시죠? 어떤 거? 이 사람 이름 뭐야? 치버 박사.
치버 박사? 치버 박사가 그 전화하지. 그 시카고에 있는 지인한테. 결국에 치버 박사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뭔가 국민적인 국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약혼자에게만 슬쩍 얘기해주고 옆에 청소부에게만 얘기해주고 뭐 결국엔 자기 사람 챙기는 게 제일 우선이지 않을까. 안타까우면서도 사실 이 부분은 뭐라 욕할 수가 없는 게 같은 상황이었으면 나도 내 가족한테 먼저 얘기했을 거고 공감이 되니까. 그래서 이 영화가 되게 지루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게 되게 현실적이어서 영화를 현실적으로 찍어가지고 맞아요. 큰 막 이렇게 뭐 변화가 없이 그냥 진짜 아까 너가 얘기했던 것, 황준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잔잔하게 이렇게 영화들이 스무스하게 넘어가서 맞아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 시국에 있어서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사실 저희의 이게 이렇게 짧은 지식으로라도 담겨 있다는 게 많은 영화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독이 왜 유명한가, 저희 나중에 알게 됐지만 왜 유명한 감독인가라는 거를 약간 알 수 있게 해준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네. 영화 평점에 매기신다면 그래서 영화 몇 점 정도? 한 10점 만점에 저는 한 6점 정도 주고 싶네요. 평타 이상이다? 평타 정도다? 그렇죠. 제 기준, 제가 점수를 좀 후하게 줘서 7점이 평타인데 살짝 지루했다. 오케이.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천만충이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저는 그래서 6점 정도? 굳이 10점 만점에 6점. 네, 굳이 이 영화를 봐야 하는가라는 의문에는 안 봐도 될 것 같다. 제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다른 많은 분들이 하신 15분짜리 영상으로도 충분하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같이 볼만한 영화 뭐 추천해 주실 거 있나요? 저는 그 왜 약간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약간 잔잔한 약간 일상의 얘기가 들어가 있는, 오히려 반전으로. 네, 그때 황준 씨가 저한테 보라고 추천해 주셨던 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바닷마을 이야기였나? 바닷마을 다이어리. 그거를 봐서 좀 약간 힐링한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리틀 포레스트 뭐 이런. 네, 그런 리틀 포레스트. 그랬으면 좋겠어요. 영화를 추천하시고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항상 매기는 점수의 기준이 있는데 이 영화는 6점입니다. 둘이 똑같아요. 네, 생각을 하고 온 게 6점이고 메모장에도 적혀 있지만 저는 6점이고요. 메모장은 왜 안 가져오셨나요?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했는데 뭐 어떠셨나요? 조금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해보니까 나쁘지 않은 영화였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미흡할 수 있지만 앞으로 더 나아지는 모습, 뭐 코로나를 관련된 영화였으니까 백신이 개발되듯이 저희도 더 큰 재미 드리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욕심부리네. 그러게요. 욕심이 있어야지. 네,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영화를 보이는 대로 얘기할 많이 테니까 지져볼 테니까요. 네, 많이 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이는 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